자, 이번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내용을 채워보죠. 자, 1번.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말 그대로 우리가 유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이기 때문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집합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집합 1, 2, 3. 얘는 원소의 개수가 3개죠. 그러니까 유한집합 맞고요. 자,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는 10개죠. 그러니까 얘도 유한집합이 맞습니다. 자, 2번. 원소의 개수가 원소입니다. 원수가 아니라요.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 얘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름 그대로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집합들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 3, 4, 5, 6, 7, 8 이렇게 쭉 무한히 늘어나는 집합이라든지 어떤 배수의 집합, 그죠? 어떤 제한이 없는 뭐 30 이하라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배수들의 집합이 대표적인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집합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이 공자는요, 한문으로 비어있다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영어로 empty라는 뜻이 되겠죠? 비를 공자를 써가지고 공집합이 되겠고요. 얘를 기호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쓰고 짝대기를 딱 그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읽을 때는 공집합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죠? 영어로는 공집합이 파이인 거예요. 자, 공집합은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어쨌든 비어있으니까 없죠. 원소의 개수가 0개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집합으로 당연히 분류가 됩니다. 유한집합. 예, 우리가 지금 공집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집합은 우리가 보통 영문자,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그랬죠. 그 집합을 쓰고 나서 괄호를 치고 앞에다가 n을 쓰게 되면 이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됩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함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수가 조금 익숙한 친구들은 함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표현이 앞으로도 수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확률에서도 어떤 사건 A를 집어넣게 됐을 때 그 사건 A의 확률을 P라는 영물자를 써서 나타나게 되면 이게 사건 A의 확률을 구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합을 딱 집어넣었을 때 앞에 n을 쓰게 되면 이 함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1개, 2개, 3개니까 당연히 넘버에서 따왔겠죠. 그 n을 따와서 우리가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표현법에서 이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고 집합이 들어가고요. 이게 통째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의 개수를 의미한다. 원소의 개수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떤 표현이 있는지. 자, 집합 A가 A, B, C, D라면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고 원소가 4개이기 때문에 얘는 4가 됩니다. 자, 갑자기 뜬금없는 표현이 나와서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n하고 이 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집합이 들어간다. 그 집합을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쓴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집합 기호를 써가지고 얘가 집합이야 라고 충분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집합 안에는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3개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값이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n 안에 들어가는 집합이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8의 약수는 1, 2, 4, 8이고요. 그럼 이 집합은 원소 4개를 갖는 집합인데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4가 되는 거고요. 자, 얘도요. 잘 보세요. 조금 헷갈립니다. 자, 얘는 지금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은 원소가 몇 개죠? 빵개죠.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근데 얘는 1이에요. 자, 이게 많이 틀리는 함정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이 녀석은 분명히 이 안에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 들어갔는데 이 오른쪽은요, 이러한 집합 안에 얘가 있어요. 우리가 집합 기호 안에 있는 이 기호는요, 공집합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긴 원소입니다. 여러분들, 공집합이 되려면 그냥 이 기호 하나만 써야 돼요. 자, 집합 기호가 있고 요 안에 요런 모양의 기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요, 이렇게 생긴 녀석을 원소로 갖는 원소 1개짜리 집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답이 1인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 헷갈릴 텐데 명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n하고 여기에 올 때는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반드시 집합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집합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n은 생김새와 상관없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든 그냥 원소일 뿐이다 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기초 유형 문제 중에서 무한집합, 유한집합을 구분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집합이 유한이면 유, 무한집합이면 무한집합, 공집합이면 공집합을 써넣어라 라고 그랬네요. 자, 첫 번째, 지금 쭉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다는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무한집합이고요. 자, 얘는 1부터 시작해서 쭉 자연수로 나는데 10, 50까지 딱 증가하고 끝나죠. 이 안에 규칙이 생략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1부터 50까지 50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자연수 집합이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50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유한집합. 자,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얘는 그래서 유한집합이고 동시에 비어있는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x바 x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 구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요것만 생각해 보세요. 무한개인가요, 저게? 아니면은 한정되어 있나요? 한정되어 있죠. 가장 큰 게 98까지 늘어나면서 딱 거기까지만 나오는 한정되어 있는 개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유한집합이 되고요. 자, 마지막 3의 배수는 무한대로 늘어나죠. 네,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하품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쉬운 거니까 답만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한이 늘어난다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무한집합이고요. 자, 두 번째는 무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규칙에서 생략된 거고 100까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집합. 그 다음에 얘는 공집합이죠. 얘는 공집합이자 유한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x바 x는 허수. 자, 허수는 무수히 많죠. 그쵸? i, 마이너스 i, 뭐 2분의 1 i, 마이너스 2분의 1 i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한집합이 되고요. 자, 다음 9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 9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연수는 9 하나밖에 없죠. 유한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바 x는 x제곱 더하기 1이 0인 실수. 요거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얘를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을 풀게 되면 x제곱은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x는 허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공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공집합이면서 유한집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0보다 큰 정수는 무수히 많죠.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요거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기초용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을 구하시오. 자, 구해볼까요? 자, 지금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 안에 집합, 공집합이 들어가 있죠. 근데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니까 0이 되겠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n 안에 지금 집합이 들어가 있는데 집합은 원소를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어요? 한 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n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에 보니까 원소가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러니까 얘는 3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나열해 보게 되면 10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 이렇게 4개가 있게 되고요. 집합 4개짜리에 원소 4개짜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4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의 값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어쨌든 이 집합은 이렇게 생긴 0이라는 정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지 저 0의 크기가 어떤 이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 A집합은 50 이하의 짝수니까 50을 2로 나누면 25개가 있겠죠. 표현을 한다면 A의 원소의 개수는 25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너무 쉽죠? 원소가 1개, 2개, 3개 명확하게 구해져 있기 때문에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가 되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절대값이 2 이하인 정수. 그러니까 2인 게 일단 마이너스 2 플러스 2, 1인 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 0인 게 0 하나가 있겠죠. 5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집합기호로 좀 더 명확하게 써볼게요.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는 5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집합의 지금 조건지시 보존되어 있는데 제곱해서 2가 나오는 자연수래요. 근데 우리가 사실 x를 풀게 되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원리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고 이 두 개 어떤 것도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x가 구해지기는 하지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실제로는 비어있는 집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 A는 공집합이 되고요. 따라서 A의 원소의 개수는 0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x는 12의 양의 약수 쭉 구해보게 되면 1, 2, 3, 4, 6, 12 이렇게 6개가 있고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6개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에 대한 기본 수준의 대표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유한집합인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 x는 2보다 작은 소수, 2보다 작은 소수, 여기서 소수는 0. 얼마 그게 아니라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작은 소수가 2인데 2보다 작은 건 그런 없겠네요. 없으니까 공집합이고, 공집합도 원소의 개수는 0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집합이 맞습니다. 유한집합, 공집합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은 x의 제곱이 0이 되는 x값, 이걸 만족하는 x는 뭐가 있어요? 0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원소의 나열법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집합이 맞고요. 자, 다음 디귿. 자, 4n 이게 무슨 뜻일까요? x는 4n인데 n은 자연수다. 그럼 얘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변해가면서 그때 x는 4, 8, 12, 10, 16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얘는 4의 배수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의 배수는 무한히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무한집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제곱했을 때 4보다 큰 자연수는 무수히 많죠. 1000도 제곱하면은 100만이 돼서 4보다 크고요. 1억도 그렇고요. 1조도 그렇고요. 1000조도 그렇고요. 그 사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자연수들도 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2개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중 유한집합을 찾으세요 라고 그랬습니다. 1번은 딱 보게 되면은 짝수고 이렇게 끝없이 늘어나는 짝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집합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들? n이 자연수, 즉 얘가 1, 2, 3, 4, 5, 6, 7, 8 늘어나게 되면 그때 x는 1, 3, 5 이런 식으로 가죠. 다시 말해서 얘는 x는 홀수다 라는 얘기를 저런 식으로 소수로 표현해요. 이제 식으로 표현해 놓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말이 조금 잘 안 나오네요. 네. 자, 그래서 홀수는 무한히 많이 늘어나죠. 1, 3, 5, 7, 9, 11, 13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무한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3번 x바 x는 가장 작은 자연수. 가장 작은 자연수는 1 하나죠.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되고요. 원소가 1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집합이 맞습니다. 자, 4번 제곱했을 때 1보다 작은 유리수 너무 많아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한대로 계속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무한집합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은 조건제시법인데 조금 살짝 어렵네요. 보시게 되면은요. 자, A 더하기 B를 원소로 갖는데요. 지금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 A하고 B의 범위만 주어져 있지 A, B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저게 단 A, B는 정수다 라고 한다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정수가 둘 다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비어있는 집합이 돼서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유한집합이 되죠. 하지만 A, B에 관한 어떠한 자격 요건도 문제에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보통 실수 전체를 생각하고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실수는 무수히 많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무사히 만들 수 있고 B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고요. 얘네들을 뽑아서 더하는 애들도 그러면 무수히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무한집합. 그런데 만약에 이 뒤에 단 A, B는 정수다 라는 말이 있게 되면 그럴 땐 유한집합이 된다는 얘기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루는 대표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초 수준에서 풀었던 문제랑 살짝 겹치기는 하는데 이러한 게 이제 대표 유형 문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얘는 이 집합 안에 원소가 한 개 있죠.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2번.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예요? 3개죠. 얘는 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원소가 몇 개인지 구해주는 애예요. 원소가 그리고 집합 안에 3개가 있으니까 3이 맞습니다. 자, 3번. x는 4의 양의 약수. 4의 양의 약수는 1, 2, 4가 되는 거고 그 이 집합은 원소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자, 4번. 자,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냐면 1입니다. 얘도 계산하면 1이죠. 자, 이 녀석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다라는 얘기고 이 집합도 원소의 개수가 한 개다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 4번은 결과적으로 1은 1과 같다라는 얘기가 돼서 맞는 말이 됩니다. 자, 5번. 자, 이 녀석은 얼마죠, 여러분들? 얘도 1입니다. 이 집합 안에 원소가 한 개만 있기 때문이죠. 이 녀석은 얼마예요? 얘도 1입니다. 집합 안에 원소가 한 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1 빼기 1은 2가 아니라 0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틀린 말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비슷한 유형의 문제 선생님랑 같이 한번 해보죠. 1번이 맞다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했고요. 2번, 그러니까 지금 1번과 2번이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2번, 이 집합 안에 원소는 한 개 있으니까 1이 맞고요. 자, 3번, 집합 안에 원소는 한 개, 두 개, 세 개 있으니까 원소에서 3개 다 맞고요. 자, 이건 숫자 얼마? 이 집합 안에는 원소의 개수니까 1이고요. 얘도 1이라서 1 더하기 1이 2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얘는 얼마죠? 3이고요. 얘가 실제로 나타나는 값은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래서 3 빼기 2가 3이라고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다음 두 집합 A, B가 둘 다 조건 제시법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게 되면 얘는 어서 많이 본 표현이죠. 이거 계산해 보시게 되면 아마 홀수의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n은 5 이하의 자연수니까 여기 있는 n이 1부터 5까지 변하면서 원소의 나열법으로 쓰게 되면 밑에다 써볼게요. 그럼 집합 A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1, 3, 5, 7, 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자, 집합 P는 X를 원소로 갖는 애인데 그 X는 100보다 작은 11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는 11의 배수를 쭉 쓰면 되겠죠. 11, 22, 33, 44, 55, 점점점점 어디까지? 99까지. 100보다 작으니까. 자,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NB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인데 우리가 쭉 세보게 되면 9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A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인데 원소가 5개가 있으니까 얘는 5가 되고요. 이 문제의 답은 9 빼기 5가 되면서 답이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개념과 표현법만 이해하고 있으면 이 집합 단어는 전혀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한번 해보죠. 먼저 집합 A를 원소의 나열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집합 A는 1 이상 10 이하의 소수가 되겠네요. 2, 3, 5, 7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가 되겠죠. 자, 집합 B를 원소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원소 나열법으로 집합 B는 50 이하의 3의 배수예요. 자, 3, 6, 9, 땡땡땡 50 이하의 3의 배수는 50 이하의 3의 배수가 몇 번까지 들어가나요, 여러분들? 16번이 들어가죠. 50을 3으로 나눈 몫을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NB는요, 말 그대로 50 이하에는 50보다 작을 때는 3의 배수가 16개가 있다는 걸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고요. 이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답이 20 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또 조건 제시법의 어려운 형태가 나왔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자, 집합 A는 요렇게, 집합 B는 요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됐고, 집합 C가 문제인데요.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집합 C는 XY를 원소로 가져요. XY를 원소로 갔는데, 그때 X는 여기에서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Y는 여기에서 뽑아냅니다. 그리고 두 개를 곱한 거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여기 있는 A에서 X를 0을 뽑아냈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그때는 여기 있는 Y를 B에서 5하고 10을 뭐를 뽑든 0 곱하기 어떤 수가 되면서 0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x가 1을 뽑았을 때를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1을 뽑았을 때 x가 1을 뽑고 y가 5가 되게 되면 그때는 5가 나오고요. x가 1을 뽑고 y가 10을 뽑았을 때는 10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x를 2를 뽑았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죠. x가 2를 뽑고 y도 2를 뽑으면 또 10이 나오는데 우리가 집합은 중복되는 건 쓰지 않죠. 그래서 10이 있기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x 2를 뽑고 y를 10을 뽑게 되면 20이 뽑게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되는 거 빼고 빠짐없이 다 셌습니다. 그랬더니 집합 C의 원소의 날법을 써봤더니 원소가 4개가 되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C의 원소의 개수니까 답은 4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x는 마찬가지로 이 a에서 뽑고 y는 b에서 뽑는데 그 두 개 더한 것을 원소로 갖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더했을 때는 그다음에 가장 작은 정수부터 시작해서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편하다라고 그랬죠. 일단 가장 작을 때는 각각 1과 3을 뽑았을 때인 4가 되겠습니다. 자, 5를 만들 수 있나요? 자, 5는 2라고 4를 뽑아서 만들면 되겠네요. 맞고요. 자, 그 다음 6은요. 6은 3하고 3을 뽑아서 더하면 6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음 7은 3하고 4를 뽑아서 만들면 되고요. 이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죠. 왜냐면 각각 집합에서 가장 큰 원소를 뽑아서 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모든 경우를 다 하지 않고요. 이렇게 덧셈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에서는 가장 작은 정수를 먼저 쓴 다음에 일씩 늘려가면서 그걸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깔끔하게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 C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 문제의 답도 똑같이 4가 되겠습니다.